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팔을 잘라버리면 목어깨가 안 아플 것이다. 이런 가설을 근거로 해서 팔을 잘라내는 효과를 가진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마사지를 하고 나서 그 효과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팔의 무게를 덜어내는 전략을 이용하면 목, 어깨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의자는 팔걸이가 없습니다. 팔이 그냥 떨어져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팔의 무게가 전체 몸무게의 한쪽당 5%라고 했습니다. 이 5%, 저는 몸무게가 한 77kg, 78k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한 4kg 정도 되는 무게를 4kg, 8kg를 지금 목과 어깨가 장력으로 받고 있다,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장시간 이렇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쓰게 되면 잠깐 한두 시간 괜찮겠지만 4시간, 5시간, 8시간 만약에 이런 의자에 앉아있다면 목과 어깨는 지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팔걸이가 있는 의자는 필수적으로 제가 팔꿈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았을 때 제 팔꿈치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팔걸이가 너무 낮다면 제가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고 거북목과 그리고 구분 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목과 어깨 피로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어깨가 올라가서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렸을 때 팔걸이 높이가 내 팔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세팅될 수 있는 의자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팔걸이 높이가 조절되는 의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쿠션을 앉는 거죠.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내가 쓰고 있다 또는 소파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이때 팔을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쿠션을 앉는 겁니다. 쿠션이 없다면 팔꿈치를 끼고 있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죠.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게 됩니다. 마우스는 키보드보다 앞에 있어야 될까요? 뒤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깨와 팔이 틀어지지 않고 같은 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어깨와 목에 같은 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마우스와 키보드는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팔을 약간 얹어서 팔 무게를 책상에 조금 받칠 수 있으면 좋겠죠. 모니터 높이는 눈 높이가 좋습니다. 그래야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겠죠. 그리고 핸드폰 보실 때도 사무 환경에서 핸드폰을 놓을 수 있고 또 핸드폰이 눈높이에 올 수 있는 암을 쓴다면 또 팔을 훨씬 적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많이 하시죠.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시게 되면 팔로 핸드폰을 들어야 됩니다. 가급적 무선 이어폰을 쓰시거나 리시버를 쓰셔서 팔이 핸드폰을 드는 횟수나 부하를 줄이면 팔의 무게를 줄여서 목, 어깨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싱크대에서 조리나 작업을 하실 때 팔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지지를 할 수 있는 쿠션을 놓거나 해서 팔을 조금씩 쉴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때도 무거운 후라이팬을 한 손으로 들거나 무거운 냄비를 한 손으로 드시기보다는 후라이팬 양손으로 그리고 냄비도 양손으로 들어서 팔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장소에 가서 줄을 선다든지 대기 시간에는 가급적 카트나 선반 등에 팔을 올려서 팔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물건을 들거나 할 때도 가벼운 물건이 있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손에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팔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도 팔을 편 상태로 걷기보다 팔꿈치를 살짝 굽혀서 걷게 되면 팔이 받는 부하와 장력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펴지 마시고 45도에서 한 30도 정도는 굽힌 상태로 걸어주시고 팔을 흔들어 주시면
팔 장력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버스 손잡이나 지하철 손잡이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팔의 피로가 심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 잡는 것이 좋겠죠. 자, 운전을 하시더라도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다가 팔을 걸치고 그리고 손잡이 쪽에도 팔을 걸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팔을 걸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양팔을 다 걸치면 안 되겠죠. 핸들은 한 손 잡아야 되니까. 핸들을 잡는다 할 때도 9시 방향이 하나, 3시 방향이 하나 같은 높이에서 잡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트 높이를 조절하셔서 어깨가 너무 들리는 높이에서는 운전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에서 잡고 운전하시면 팔의 무게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잠을 주무실 때도 옆으로 잘 때는 큰 쿠션을 안고 팔을 얹고 주무신다면 팔 무게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을 떨어뜨리고 자는 것보다 어깨와 목에 밤새도록 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을 때도 쿠션을 안거나 옆쪽에 기대서 팔을 지지하는 전략, 팔을 쉬게 하는 방법이죠. 자, 이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팔의 무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60, 60 규칙입니다. 60분 일하거나 팔을 썼으면 60초는 팔을 난간이나 선반 위에 놓고 걸쳐서 팔의 무게를 조금 지워주고 팔이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주자는 거죠. 마이크로 휴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휴식을 자주 가짐으로써 팔 무게를 조금 분산시키고 어깨와 목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루 종일 일할 때 훨씬 피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 곱하기 30 리셋 운동입니다. 이 방식은 30초 동안 호흡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4초간 들이쉽니다. 자, 내쉴 때는 6초간 내쉽니다. 자, 내쉴 때 어깨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6초간 내쉬면 됩니다. 자, 그러면 30초니까 호흡을 3번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몇 번 한다? 3세트 하는 겁니다. 그럼 총 9번 정도 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숨을 4초간 들이쉬고 후 6초간 내쉬면서 어깨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즉 승모근과 사각근이 너무 지쳐있고 긴장이 많이 된 부분들을 호흡을 통해서 이완시켜주고 호흡을 끌어내려서 과도하게 어깨가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완 지지 30초입니다. 이 방법은 양팔을 책상 위에 올려서 어깨에 힘을 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목을 위로 최대한 이렇게 쭉 뽑아주는 겁니다. 자, 30초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힘을 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실까요? 양팔을 책상 위에 얹어서 어깨에 힘이 빠지도록 만든 다음에 그리고 목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머리가 뽑혀 나간다는 느낌으로 30초를 버티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긴장된 호흡과 팔의 무게로 인해서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된 부분들을 이완시켜주고 특히 사각근의 긴장과 흉쇄 유돌근의 긴장을 떨어뜨려서 목 전체 텐션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팔의 장력을 줄이게 되면 목과 어깨 통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팔의 무게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생활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식적으로 잠깐씩 팔의 무게를 덜어주는 마이크로 휴식을 자주 하시게 되면 팔을 자를 수는 없지만 팔을 자르는 듯한 효과를 일부는 낼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팔에 있는 근막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팔 전체의 장력을 떨어뜨려서 목과 어깨 긴장을 같이 풀어줄 수 있다면 만성적인 목, 어깨 통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주변에 계신 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시면 아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하는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